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불의호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불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최근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고 들립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다시 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PMI는 49 중 0으로 집계된 기준청이 50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석 달 만의 우추세로 로이터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신규 주문과 수출 주문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이는 4월부터 본격화된 미주 상호 관세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까지는 관세 발효 전에 물량을 미리 내보내는 밀어내기 효과로 수출과 제조업 지표가 잠시 오르지만 4월부터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치가 급락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중국은 여전히 올해 5% 성장률 목표를 달성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성장률이 5.4%를 기록하면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에서 3분기엔 더 큰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는 이미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수 진작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내놓은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조치가 중국 제조업을 지켜가면서 미중 경제 충돌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앞으로 이런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또 중국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을 전해드렸고, 이제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흔히 중국판 아마존이라 불리는 당당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당왕을 1999년에 설립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로 발전했습니다. 현재 당당왕을 책, 전자제품, 의료, 가전, 식품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의 상품을 제공하면 중국에서 강력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판 아마존이라 불리는 당당왕과 아마존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당당왕과 아마존은 모든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모든 책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를 확장했으면 현재는 의료, 가전, 식품 등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존재하는데요. 당당왕을 주로 중국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 중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면 전자상거래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당왕을 제3자 판매자와 협력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해 물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당당왕은 중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공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최근 당당왕의 중국 내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당당왕을 최근 내수 시장 중심의 전략은 강화하고 있으면 특히 중산층과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확대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화된 상품 추천과 광고를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당당왕은 내수시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왕은 원래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나 비결이 있었나요? 네, 당당왕이 온라인 서점에서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은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입니다. 초기에는 도서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전자제품, 의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장하면 종합 쇼핑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위안화와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내수시장 중심 전략과 지역 소비 촉진에도 주력하면 빠른 배송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당당왕은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기술 혁신과 전략적 확장을 통해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군요. 그렇다면 최근 당당왕 성과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당당왕을 민간 기업으로서 2016년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이후 재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나와 있는 최근 재무 정보가 없지만 2023년 일부 경영 정보에 따르면 도서 판매는 여전히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라이브 커머스와 짧은 동영상 쇼핑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익이나 이익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출판인 잡지는 당당왕이 유입할 프로모션을 준비하면 전체 GMV가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작년 1분기 어린이 도서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15%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이익 등의 중요한 재무 지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고요. 예, 당당왕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전통적인 도서 판매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당왕의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당당왕을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전체 소매 시장 규모는 약 50.2조 엔, 한화로 9,647조 원으로 예상되면 전자상거래 비중을 31.4%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유통과 크로스버더 전자상거래의 성장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당왕을 전통적인 도서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의 신화, 수익 확보의 어려움,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 신간 도서의 마케팅과 판매 경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당왕을 물류, 사용자 경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왕은 1999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현재는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강화하고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 수익성 확보,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여러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당당왕의 성공은 시장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